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용입니다. 저희 모카 타이어 가게 모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와, 환영합니다. 와. 타이어에 대해서 또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여러가지 신차 시승을 계속 하잖아요. 요즘 국산차 너무 좋아졌어. 어우, 제네시스 승차감 정말 좋았어.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사실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있습니다. 타이어만 바꿔도 완전히 다른 차가 된다는 거죠. 엄청 스포츠카야. 와, 이 차는 뭐 진짜 스포티해, 진짜 딱딱해. 아니면 뭐, 야, 어떻게 이렇게 승차감이 좋을 수가 있어, 이렇게 부드러워, 완전 컴포트해. 이런 것들 다 자동차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런 거 다 알고 오면 타이어 때문이에요. 저는 사실 많은 분들이 어느 정도 그래도 타이어 신경 쓰겠지 했는데, 최근에 모 타이어 회사 점주분과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요즘 운전자들 대부분이 자기가 무슨 타이어로 끼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예 모른대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너무 관심이 없으니까 시중에서는 아예 팔지도 않은 타이어, 뭐 제조사 브랜드도 안 써 있어요. 그런 타이어를 이게 그 유명한 그 타이어다 라고 하면서 뭐 2배 가격에 끼워줘도 그냥 그런가? 이런다고 해요. 길에도 보면 팅허니, 뭐 제네시스니 이런 차에 이 이름이 알려져 있는 이 타이어를 끼운 차가 뭐 굉장히 많이 보여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최소한 나한테 맞는 타이어, 아니면 내 차에 맞는 타이어라도 좀 끼우는 노력을 해줘야죠. 차 가격은 4천만원 넘는 차를 타면서 타이어 아무거나 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건 아닌 것 같아. 아니, 생각해봐요. 차가 1.5톤이에요 많이 나가는 차는 2톤이나 나가. 그런 차가 시속 100km로 막 달린단 말이에요. 시속 100km, 120km로 가는데, 그런데 그 차가 땅하고 연결된 거 이 타이어의 밑바닥밖에 없어요. 그래서 타이어의 밑바닥은 4바퀴 다 합쳐봐야 요 A4 용지 하나 정도의 크기밖에 안 됩니다. 요 정도인데 정말 이거 아무거나 쓰면 당연히 안 되죠. 이 정도 얘기하면 또 구독자님들 알겠어 그래 알겠는데, 그래 그럼 그거 어떤 타이어를 끼우려는 거냐, 내가 봐도 아무것도 모르겠더만, 이러시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알겠어요. 이번 영상은 이게 뭐 스펙 이거 복잡해서 싫다 그런 분들이 딱 이거 끼워라, 이거는 이거고 저거는 저거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타이어 종류가 크게 4등분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이 정도는 구분해서 끼울 수 있어야지 된다. 최소한의 구분 방법, 이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훨씬 쉽겠죠? 이거는 쉽겠지. 자, 그럼 가장 기본적인 4가지를 구별해보죠.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끼우는 2가지, 이 중에서 가장 많이 끼우는 2가지가 뭘 것 같아요? 세 번째 거. 그리고 네 번째 거. 이거 대단하다. 우리 PD님 역시 대단하다. 아마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실 거예요. 사실 이 2가지 구별해보면요,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볼까요? 어느 쪽이 더 컴포트해 보여요? 이쪽? 아니. 이쪽? 이쪽이 컴포트해 보이죠? 이쪽은 아주 편안하고 조용한 컴포트 타이어, 그리고 이쪽은 제동 성능 그리고 코너링 성능이 엄청 좋아지는 스포츠 타이어입니다. 비싼 고급이니까 그냥 편안한 타이어, 승차감이 더 좋은 타이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죠. 아니면 반대로 돈을 많이 준 고급이니까 더 스포티한 타이어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둘은 지향점이 반대잖아요. 그러니까 타이어가 좀 단단해야지 스포츠 타이어가 되고, 타이어가 좀 부드러워야 승차감이 좋아질 테니까요. 이 타이어 종류가 워낙 많으니까 소비자들이 일일이 구분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자동차 회사 홈페이지에 가보면 이런 식으로 자동차 타이어가 어떤 성향을 가졌는지 쉽게 알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쉽지 않던데요. 네, 맞아요. 쉽지 않죠. 그래서 요즘 타이어 메이커들이 이 타이어 이름을 조금 더 알기 쉽도록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타이어도 예외는 아니어서요. 얼마 전부터는 벤투스 프리미엄 컴포트, 벤투스 컴포트, 벤투스 프리미엄 스포츠, 뭐 이런 식으로 이름만 들으면 등급을 대충 알 수 있도록 이렇게 구별을 하게 돼 있어요. 어떤 분들은 P모사는 스포티해, 뭐 C모사는 컴포트해,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그런 거 당연히 아니죠. 이 무슨 브랜드가 더 잘 달리거나 뭐 무슨 브랜드가 더 부드럽거나 이런 거 아니에요. 모든 타이어 회사들이 스포츠 타이어, 컴포트 타이어 이런 식으로 나눠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둘은 뭘까요? 이건 윈터 타이어, 겨울철에 사용하는 타이어고요. 이건 올웨더 타이어, 요즘 들어서 엄청 유행하는 사계절을 정말로 탈 수 있는, 겨울에도 어느 정도 탈 수 있는 타이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가지로 요즘은 타이어를 구분하고 있어요. 근데 이 타이어들도 주목해서 봐야 되죠. 눈이 내리기 시작하면 이제 윈터 타이어가 정말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윈터 타이어 좋은 거 알아. 그렇지만 그거까지 교체는 난 도저히 못하겠어.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런 올웨더 타이어도 요즘 큰 인기를 누리고 있죠. 여기까지 이 4가지만 아셔도 여러분들이 이제 중간 이상 가는 겁니다.
이거 하나 얘기 돼 있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네 가지를 구분할 수 있게 됐죠. 컴포트, 스포츠, 윈터, 올웨더 이렇게 네 가지. 이 타이어들이 어떤 특장점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게 정말 고급이고 나한테 딱 맞는 건지 이런 거 구별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물고기 낚는 법을 가르쳐 드리도록 100만 불짜리 정보예요. 네, 여기 보이는 이 타이어가 한국 타이어 컴포트 타이어인데요. 컴포트 타이어 중에서 가장 프리미엄인 타이어예요. 벤투스 S2AS라고 써있죠. 컴포트 프리미엄이라고 하니까 그래 뭐 알겠는데 그게 도대체 뭘 추구하는 거냐, 그러면 S2 말고 V2AS는 뭐냐, 뭐 이런 식으로 고민되잖아요. 그래서 타이어 종류가 워낙 많고 이걸 일일이 다 소개하기 힘드니까 타이어 회사마다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상품 포지셔닝 맵이라는 건데요. 포지셔닝 맵 어려워? 요 그림 보면 딱 알겠지. 네, 오른쪽으로 갈수록 더 컴포트죠. 컴포트라는 거는 그러니까 푹신푹신하고 조용한 데 초점을 맞춘 거고요. 여기서 왼쪽으로 갈수록 더 스포티하고 성능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둘 중에 어떤 게 더 고급이다 저급이다가 없죠. 그러니까 둘 다 프리미엄인데 추구하는 방향이 다른 거야. 한국 타이어에서 가장 와 이게 편안하다, 가장 안락하다 이런 타이어 뭘까요? 당연히 이 벤투스 S2AS입니다. 이거보다는 조금 덜 고급 이런 타이어는 V2AS 아시겠죠? 프리미엄 컴포트와 그냥 컴포트의 차이, 이 둘은 가격도 한 30-40%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 벤투스라고 써있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프리미엄이란 뜻이에요. 요즘 뭐 메르세데스 벤츠, BMW, 아우디, 폭스바겐 뭐 이런 독일 4사 보면 다 이 벤투스가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승차감, 정숙성 이런 것들을 극대화시키고, 그리고 고속주행이나 핸들링에서 약점을 최소화하는 거. 그래서 내 차가 독일 3사 수입차다, 아니면 뭐 난 제네시스 같은 차다, 정말 고성능을 추구하면서도 컴포트한 게 필요하다, 이런 분들에게 어필하겠다고 나온 타이어, 그게 바로 이런 타이어입니다. 근데 제가 좋아하는 타이어는 이런 타이어가 아니죠. 저는 정말 잘 서고 코너링 잘 되고 딱딱하게 딱 받쳐주고 이런 타이어를 선호하는데요. 그런 타이어를 스포츠 타이어라고 하고, 여기 S1 에보 3, 이 벤투스 프리미엄 스포츠가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스포츠 성능이 높고 가장 프리미엄이니까. 이 S1 에보 3 같은 경우는 BMW, 뭐 벤츠, 포르쉐, 타이칸, 최근엔 테슬라 이런 데도 끼워지기 시작했죠. 제 차 소렌토에도 지금 이 타이어를 끼고 있는데 느낌이 전혀 다른 그런 스포츠 타이어입니다. 끼우면 완전히 다른 차로 만들어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보시면 수치상으로도 나타납니다. 제동력도 1등급이에요. 그래서 나는 스포츠도 좀 하면서 약간 편안함도 추구해, 그러면 벤투스 스포츠 이런 것들을 쓰면 될 것 같고요. 많이 쓰시는 키너지 컴포트 뭐 이런 건 굉장히 부드러운 편이긴 한데 아무래도 좀 경제적이고 대부분 소비자들을 위한 중간적인 타이어, 그게 키너지 컴포트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타이어가 이쪽 끝부터 이쪽 끝까지 쭉쭉쭉쭉 다 있는 거예요. 네, 이제 이런 거 아셨으면 한국 타이어뿐 아니라 다른 브랜드라도 이런 그림 하나 딱 보시면 그럼 이제 다 아시겠죠?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건데 그냥 이름만 다르게 해서 더 비싸게 판다? 네,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달라지는지, 왜 네 가지로 완전히 다른지 이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눌러보면 알아. 모르겠다고? 아, 내가 이거 제대로 보여줘야 되겠구나. 그러면 앉아보면 압니다. 앉아보면 이렇게 된다고요, 타이어가. 여기는 앉아보면 이렇게 안 내려간다고. 엄청 딱딱하죠. 물론 여기는 조금 다른 비밀이 있긴 합니다. 이거는 럼플렛이고 이거 그냥 컴포트 타이어의 럼플렛이 아니라서, 럼플렛은 사실 찌그러질 수가 없죠. 근데 딱 눌러봤을 때 감촉 자체가 엄청 달라요. 여기 올라서도 돼. 너무 위험해. 아, 죽을 뻔했다. 그거 스포츠 타이어 왜 딱딱해요? 승차감 나쁘게? 아니 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어요. 근데 코너링 딱 해보면 스포츠 타이어는 왜 스포츠 타이어인지 대번에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타이어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를 단면을 한번 머릿속에서 상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핸들을 딱 돌리는 순간 타이어 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죠? 타이어가 바로 이렇게 탁 도나요? 근데 실제로는 바퀴에서 타이어가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냐면 차가 1톤이 넘잖아요. 1톤 넘는 차를 타이어를 꺾어서 바로 회전시키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휠은 꺾였는데 이 타이어는 꺾이지 않고 타이어 안쪽이 뒤틀리게 됩니다. 뒤틀려서 뒤틀린 다음에 따라오는 거죠. 이런 타이어는 더 잘 뒤틀리니까 꽈배기처럼 이렇게 꼬이면서 따라오는 거예요. 한번 꼬이다가 따라온다. 그러니까 타이어 안에 휠만 꺾이고 이 타이어가 따라올 때까지 조금 기다려야 됩니다. 그게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인간은 그걸 느끼게 돼요. 이게 부드러우면 더 많이 비틀어지겠죠. 내가 꺾고 나서 한참 있다가 반영될 때까지 이 지연 시간이 생기는 거죠. 충분히 알겠죠? 근데 단단하면 그거보다 훨씬 더 빠르게, 더 즉각적으로 움직이게 되겠죠? 그래서 휠이 더 크고 타이어가 좀 더 얇으면
편평비가 더 작으면 그럼 이 비틀림이 덜 생기고 더 즉각적으로 턴이 됩니다. 이거 레일필이다, 롤러코스터 타는 기분이에요, 이럴 수도 있는데 롤러코스터 같은 경우는 바퀴가 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코너가 바로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걸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레일필에 가깝도록 단단하게 만들어진 게 바로 스포츠 타이어. 이제 왜 컴포트와 스포츠가 공존할 수 없는지 아시겠죠? 완벽하게 이해했어요. 네, 지금 보면 타이어 패턴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 패턴을 놓고 봤을 때 어떤 게 가장 조용할까? 한번 얘기를 보면요, 우리가 택시 뒷좌석에 타고서 이렇게 가다 보면 이상하다, 내가 평소 타는 차가 쏘나타인데 내 차하고 전혀 다른 소리가 나, 짜 이런 소리가 날 때가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타이어 때문입니다. 타이어 패턴에 따라서 소음이 엄청 달라져요. 제가 가끔 S2AS가 끼워진 차도 많이 시승을 하는데요, 이 타이어는 소음을 정말 엄청나게 잡아놨습니다. 타이어 소음이라는 게 어떤 건지 혹시 아시려나? 구 소리 나고 팍 소리 나고 이런 거, 아니면 뭐 떴다 비행기 뭐 이런 소리 나잖아요. 그런 거는 다 타이어 소리가 아니고 노면 소음입니다. 그런 거 말고 싸 하는 소리가 나거나 아니면 피 하는 약간 좀 높은 소리, 이게 홈이 균일한 패턴으로 꾸준하게 돼 있으면 그 균일한 패턴 자체에서 소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땅을 부딪혔다가 뗐다, 부딪혔다 뗐다, 이럴 때 타이어 속에 공기가 들어있잖아요. 그 공기가 들어있는 게 울림통이 돼서 이 안에서 공명이 일어나는 거죠. 악기 공명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아니 무슨 말이야, 그렇게 치면 이 중에서 제일 조용한 타이어는 뭐야? 여기 패턴이 제일 많으니까 제일 시끄러울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렇지 않죠. 이게 가장 패턴이 많을수록 그만큼 소음이 덜하고요. 이런 타이어를 볼 때 이걸 약간 눌러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차가 실제로 굴러갈 때 이 차에 무게가 실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눌러서 보게 되면 홈끼리 서로 맞물려서 이게 매끈한 면이 됩니다. 이렇게 눌러서 매끈하게 되면 이 소리가 날 수 있는 여지가 사라지니까 그만큼 훨씬 더 조용해질 수 있는, 그렇게 영리하게 만들어진 패턴이라고 볼 수 있죠. 프리미엄 컴포트 타이어다 이러면 이 정도는 돼줘야죠. S1 에보3는 패턴이 아주 독특하죠. 사실 여기는 뭐 서로 맞물리게 하는 기능들, 뭐 이런 굉장히 많은 기능이 들어있는데 오늘은 그런 기능들 다 빼고 한국 타이어가 아니라 모든 타이어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러면 이 스포츠 타이어, 여름 전용 타이어인 S1 에보3 패턴이 어때요? 보니까 굵직굵직. 굵어요. 그쵸? 굵고 블럭이 굉장히 넓고, 그리고 또 다른 거 있잖아요, 홈이 깊죠. 이렇게 된 것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했던 게 타이어는 강체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커브를 틀거나 브레이크를 하거나 가속을 하거나 이럴 때 이 블럭이 찌그러집니다. 고무 지우개 같은 거예요. 고무 지우개가 이렇게 휘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쉽죠. 그러면 지우개 중에 잘 안 휘어지는 지우개 있잖아. 어떻게 만들면 안 휘어질까? 그러니까 지우개가 두꺼우면 안 휘어집니다. 엄청 두꺼우면 돼요. 그러니까 이 블럭들이 다른 타이어들에 비해서 훨씬 더 두께가 짧고 넓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핸들링도 좋아지고 제동 성능도 좋아지고 여러 가지로 좋죠. 그러면 마냥 이걸 두껍게 하면 좋겠네요. 그게 제일 좋습니다. 사실 마냥 두껍게 하면 제일 좋아요. 그런데 두껍게 하면 뭐가 부족해지냐? 배수 성능이 부족해져요. 우리가 운동화 바닥에 패턴이 있잖아요. 운동화 바닥에 무늬 그거 예쁘라고 넣은 게 아니에요. 그 패턴이 없어지면 물이 바닥에 조금만 깔려 있어도 이렇게 쭉 미끄러집니다. 타이어도 똑같습니다. 타이어도 이렇게 블럭이 커지면 커질수록 물이 빠져나갈 공간이 부족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두꺼우면 홈도 크게 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홈이 제일 크게 되는 그런 타이어가 된 거죠. 이렇게 되면 뭐가 나빠질까요? 면과 홈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패턴 소음이 커질 수밖에 없죠. 왜 그럴까? 이게 크면 왜 소음이 커질까? 동그란 게 면에 붙어 있으면 완전히 동그라미라면 사실 소음이 안 날 거잖아요. 근데 이게 동그랗지 않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생겼다면, 이렇게 각이 졌다면 딸끄닥 할 거잖아요. 덜크덩 할 거고 두두두두두 소리가 나겠죠. 이 패턴들이 70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 한 바퀴 돌 때마다 70번을 바닥을 때리는 거죠. 그리고 이 블럭 자체가 동그란 것들의 연속인데, 이게 닳게 되면 이 동그라미가 점점 평평해지겠죠. 타이어가 닳수록 소음도 더 커지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컴포트 타이어와 스포츠 타이어 왜 이렇게 다른지 아시겠죠? 이번엔 윈터 타이어 한번 보도록 하죠. 겨울에는 윈터 타이어 끼워야 된다, 이거 다 아시잖아요. 여기 보면 벤투스 S2 AS라고 써 있잖아요. 이 AS가 올 시즌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올 시즌이라고 하면 뭐예요? 사계절이잖아요. 야, 올 시즌이면 겨울철에도 탈 수 있는 거지. 겨울에 무슨 윈터 타이어를 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사계절 타이어라고 해도 사계절은 그런 대로 탈 수 있는 거지. 여름도 최고 성능으로, 겨울도 최고 성능으로 이렇게 탈 수 있는 타이어는 존재하지 않죠. 겨울에는 겨울 전용 타이어를 써야 최고 성능이 나오는 거고요. 여름에는 여름 전용 타이어를 써야 또 최고 성능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겨울 타이어에 가장 필요한 건 뭘까요? 스파이크예요. 물론 그래요. 물론 스파이크가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눈길을 좀 파고 들고 좀 그렇게 해줘야 그걸 이용해서 차가 견인력을 얻게 되니까, 그리고 제동력도 생기고 코너링도 좋고 하니까, 그러니까 스파이크가 있으면 가장 좋겠죠. 스터드라고 얘기하는데 스터드 타이어는 지금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눈길을 빠져나오면 도로를 너무 많이 손상시키기 때문에, 그건 환경 오염 문제도 있고 해서, 그래서 이런 타이어를 윈터 타이어 중에서도 스터드리스 타이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파이크가 박혀있지 않은 타이어라는 거죠. 그럼 스터드리스는 어떻게 해서 눈길을 파고드는가? 스파이크처럼 생겼어요. 손을 대보면 찔려, 손이 아파. 요 뾰족뾰족한 게 눈길을 파고들면서 그렇게 윈터 타이어의 성능을 보여주는 거죠. 이 패턴만 놓고 봐도 겨울철에 눈길을 파고들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 잘 보면 여기 사이프라는 것도 있어요. 이 사이프도 이 수막 현상을 막아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실제로 윈터 타이어를 만져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물랑물랑해요. 약간 지우개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소재입니다. 실리카를 많이 사용해서 한겨울에도 굳어지지 않게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특히 올 시즌 타이어, 이런 사계절 타이어는 요즘 같은 시기에, 그러니까 겨울이 좀 시작되는 시기에는 굉장히 위험하기도 합니다. 이게 극한의 상황에서는 타이어가 터무니없이 미끄러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게 왜 이러나 싶을 텐데, 이 온도가 섭씨 7도 이하가 되면 성능이 극도로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으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타이어 표면이 이 고무잖아요. 이 고무가 평소엔 괜찮은데 영하의 온도가 되면 이 말랑말랑한 성질을 다 잃어버리고 이게 그냥 딱딱한 플라스틱처럼 돼버리기 때문이에요. 플라스틱으로 만든 타이어를 끼고 다니세요. 이러면 어떤 느낌일 것 같아요? 아무도 못 끼울걸? 그래서 사용되는 게 이 겨울용 타이어입니다. 겨울에는 이 타이어가 그냥 플라스틱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달려서 온도 올라가면 똑같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맞습니다. 맞아요. 한참 달리고 나면 이 성능이 다시 좋아집니다. 성능이 꽤 좋아져요. 근데 온도가 올라갈 때까지 레이싱 선수처럼 막 이렇게 운전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 그렇다고 고속도로를 막 쌩쌩 달리면 당연히 안 되죠. 에이. 어지간한 시내에서 영하 온도일 때는 타이어 온도가 제대로 올라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겨울철에는 윈터 타이어로 바꾸는 게 더 적절한 그런 선택인 것 같아요. 겨울에 선택할 타이어는 사실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야 겨울을 제대로 날 수 있어요. 겨울에 타이어가 어쨌든 제동을 제대로 해야 되고 어쨌든 제대로 출발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만약에 서머 타이어를 끼셨다면 이건 어떻게든 바꾸셔야 됩니다. 제가 타는 아우디 콰트로도 이제 서머 타이어가 껴져 있는데 이거 무조건 이걸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저희가 올웨더 아니면 윈터 타이어로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혹시 BMW, 메르세데스, 아우디 이런 차를 타고 있다면 무조건 바꾸셔야 됩니다. 어쨌든 오늘은 이 올웨더 타이어 그리고 윈터 타이어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올웨더 타이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갑자기 유행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혼동에 빠지신 것 같아요. 유럽에서 엄청나게 인기를 끌고 있는 타이어 형태입니다. 지금 이건 키너지 4S2라는 타이어인데요. 패턴이 아주 특이하게 생겼죠. 이런 식으로 생긴 타이어들은 다 방향성이 있죠. 이쪽으로 구르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물이 부딪히게 되면 이 안쪽에 있는 물이 바깥으로 빠져나오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죠. 이 면이 그 물을 제대로 빼내지 못하면 물 위에 타이어가 뜨게 됩니다.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하죠? 수막 현상이라고 하는데 저는 수막 현상이 너무나 아니란 표현인 것 같아요. 왜냐면 수막이 막인 것 같잖아. 근데 막이 아니고 물 위에 떠오릅니다. 하이드로플레이닝이에요. 비행기가 이륙하듯이 땅 위로 이륙하는 거예요. 그게 하이드로플레이닝이고요. 그런 하이드로플레이닝이 생기지 않으려면 어쨌든 물을 밖으로 빼줘야 되는데 요게 로테이션이 만약에 반대가 된다면 가장자리에 있는 물이 가운데로 들어와요. 물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점점 가운데에 모이게 됩니다. 이거 거꾸로 끼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그냥 죽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방향성이 있는 타이어 이렇게 방향을 잘 지켜줘야 되고요. 이런 타이어들이 배수 성능을 더 향상시킨 그런 형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윈터 타이어도 방향성이 있는 타이어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타이어도 방향성이 있는데 겨울철에 눈길도 눈이 계속 쌓여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겨울철 길은 흥건하게 이렇게 젖어있는 진흙탕 같은 그런 형태로 되어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배수 성능이
성능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배수성이 좋은 그런 윈터 타이어를 선택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올웨더 타이어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4시즌스라고 써 있어요. 사실 이거 보면 야씨 뭐야 결국에는 올 시즌이나 올 웨더나 다 사계절이란 뜻이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실제로는 전혀 다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산에 눈 표시가 있잖아요. 이 마크를 알파인 마크라고 하는데요. 요게 윈터 타이어의 역할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사계절 타이어지만 윈터 타이어의 성능의 상당 부분을 커버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타이어라는 뜻인 거죠. 겨울철에 그럼 어떤 타이어가 더 성능이 좋으냐? 당연히 윈터 타이어가 성능이 더 좋죠. 그러면 겨울철이 아니라 여름철에도 낄 거면 어떤 타이어가 성능이 더 좋냐? 당연히 올웨더 타이어입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난 반드시 교체한다 라고 하면 윈터 타이어를 선택하는 거고요. 겨울철만 아니라 나는 그냥 사계절 그냥 믿고 갈란다 라고 하면 사계절과 윈터의 장점을 모아놓은 타이어이기 때문에 이 타이어를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키너지 4S2 타이어는 독일 아우토빌트에서 쟁쟁한 유럽산 타이어들 다 제치고 1등을 했어요. 여기 윈터의 특징을 다 갖고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스파이크처럼 날카로운 홈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가장자리에 또 이렇게 스파이크처럼 날카로운 홈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코너링에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쪽에도 어느 정도 배수 성능도 마련할 수 있도록, 여기 미세한 사이프까지 만들어져 있는데 이게 겨울철에 있는 수막 현상을 막아줄 수 있는 그런 사이프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안에 실리카를 많이 함유해서 겨울철에 지나치게 딱딱해지지 않도록, 그리고 열이 어느 정도 빨리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구성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 윈터 타이어, 올웨더 타이어 좋은 거 알겠는데 요즘은 겨울철에 그렇게 춥지도 않은데 그리고 눈도 안 오는데 뭐하러 그걸 끼우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사실은 눈 때문에 끼우는 게 아닙니다. 이게 스노우 타이어라는 표현을 많이 써서 그런데 이건 겨울용 타이어예요. 이 노면의 문제가 아니라 온도의 문제입니다. 이 타이어를 끼워야 되는 온도는 영상 7도입니다. 영상 7도 이하면 이 서머 타이어나 사계절 타이어보다는 이런 윈터 타이어 그리고 올웨더 타이어를 끼우는 게 훨씬 더 유리해집니다. 소음이 크게 생겼는데요. 아 이거 소음이 좀 크게 생겼다고? 아 조금 그렇게 보이기도 하죠. 이걸 피치라고 해요. 경쟁사 올웨더 타이어에 비해서 20% 이상 더 피치를 높인 게 특징입니다. 소음이나 진동이 덜 나도록 이렇게 고안해서 설계한 거죠. 네, 오늘은 내 차에 맞는 타이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타이어의 4가지 종류를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정보가 됐기를 바라면서 지금까지 저는 모카 구해줘 타이어의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 타이어나 끼우지 마세요. 제발요. 라고 하래. 작가님. 아무 타이어나 끼우지 마세요. 제발요. 모커 타이어가 돼버리다. 타이어를 들어. 타이어드. 쿵짝짝짝 쿵짝짝짝.